네, 2021년 3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도 신도시 게이트와 관련된 부동산 문제,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또 다른 행운 기다리는 영부인의 남동생, 대통령의 처남이란 뜻이죠. 퇴임 대통령의 사저도 상속된다를 부제로 잡았습니다. 왜 여당은 좀스럽다고 표현했던 대통령을 옹호하는가, 또 제2의 부제로 잡았습니다. 3월 13일 오전 파주시 법원읍에서 LH 간부 한 명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파주사업본부에 있는 간부라고 하는데 58살, 58살,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13일 새벽 가족과 통화를 했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그가 숨진 채 발견된 컨테이너는 그가 2019년 2월 파주에 있는 파주에 있는 땅이랍니다. 그 땅에다가 컨테이너를 설치를 했는데 그 컨테이너 안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가 산 땅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맹지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그곳에 농막을 지어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거 설명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LH 직원 20명 투기 의혹이 있는 그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현재 나오는 소문은 한 언론도 보도했지만 그가 산 땅 주변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그에 대해서 내사를 한 적이 없고 그와 접촉하거나 연락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의 사망과 별개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 원론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그린벨트라는 겁니다. 농업용지도 되게.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걸 풀면은 대단한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린벨트 안의 토지는 그래서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땅값이 굉장히 쌉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그 A씨 사건과 관련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나 산업단지를 만든다면은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린벨트의 정치학입니다. 과거에는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린벨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엄격히 지켜왔는데 그때는 그린벨트 안의 지역의 땅값은 매우 쌌지만 공시지가는 더 쌌습니다. 어쩌다 보상이 돼도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줬는데 너무 싸갖고 그린벨트로 묶인 것도 억울한데 또 수용이 되면 억울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그린벨트 안에서 있는 땅은 거래가 없으니까 매우 싼데 이상하게 이 정부 계속 지금까지 공시지가를 높여왔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보다 높아요. 희한한 현상이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수용이 돼가지고 공시지가로 보상받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그렇게 수용되는 토지에는 또 어떤 혜택을 보는가 하면은 어쨌든 그거는 국가가 개발하는 거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수용되는 토지잖아요. 때문에 수용되는 토지에는 세금이 거의 안 붙습니다. 여러분들 집이나 땅을 거래하시면 양도소득세를 내죠. 이렇게 그린벨트 안에 있는 땅이 수용되면은요, 양도소득세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면제되거나 거의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감면됩니다. 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나 임야 같은 그린벨트는 개발을 위해서 수용이 되면은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알면 이제 그린벨트 안에 땅을 사고 싶은데 언제가 아니라 어디가 개발되는지 알 수가 있나요? 그 도면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또 거기에 대해 주문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공무원하고 정치인, 집행하는 사람은 LH입니다. 왜 LH에 있는 사람만 자꾸 자살을 합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할 것이 김정숙 여사의 남동생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인 김모 씨가 구입했던 땅 사건,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시 제가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처남은, 대통령의 처남은 2002년, 2005년, 2009년 세 차례에 나눠서 성남시 고등동에 그린벨트를 총 11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이 있는 거죠. 2002년에 처음 샀는데 이때 2002년을 가벼이 볼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 말기입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김대중 정부였고, 그해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생 같이 움직여온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에 나가 당선되는 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해창 후보한테 이겼죠. 그러면 2002년,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당 사람입니까? 야당 사람입니까? 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2002년 12월 16대 대통령 선거에 노무현 씨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2월 말에 노무현 정권이 출범합니다. 그때 문재인 씨가 부산에서 있다가 올라와서 변호인을 하고 있다가 올라와서 민정수석이 됩니다. 아, 다들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인 걸 알았기 때문에 왕수석이라고 불렀죠. 2004년까지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매우 나빠졌죠. 뭐 몇 개를 임플란트 했다 그러더라. 이번에 대통령 하면서 또 많이 뽑았다 그러죠. 뭐 절반 가까이 뽑아낸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하고 등산 좋아한다고 네팔 여행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된 걸 몰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알고 극거 귀국해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이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한 다음에 청와대로 들어와서 시민사회 수석, 민정수석, 정무특보 거쳐서 참여정부 마지막에 비서실장을 지냅니다. 네, 실세였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특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경남고 출신이잖아요. 근데 경남고 동창회에 한 번도 안 갔대요. 그 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남고 출신 검사장 후보가 꽤 있었는데 17명이나 검사장이 나왔다는데 경남고 출신은 한 명도 안 나왔답니다. 아, 독특하게 경남고 자기 모교랑 거리를 뒀어요. 뭐 경희대 출신으로서 검사가 되신 분은 많지 않으니까, 뭐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때 상당히 검사장급이 아니었으니까 거론될 수도 없고요. 그랬답니다. 그리고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도 거의 식사를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안 했습니다.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다.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원칙주의자가 문재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원칙주의자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칙주의자의 처남이 자기한테는 자형이 되나요? 문재인 씨가 청와대에 있던 2005년 시흥의 고등동 땅을 추가로 매입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해서 그 이듬해 자살을 하죠. 그때 2009년에 또 매입합니다. 2010년에 LH는 이 처남의 땅 2100평을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수용해서 그 후에 LH 행복주택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때 김 씨는 토지 보상금으로 58억 원 수령입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터졌고 세 차례에 걸쳐 11억 원인가요? 구입해서 쓴 거는 신의 한 수였던 거죠. 47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세금은 뭐 양도소득세는 거의 없는 거니까. 그죠? 어떠십니까? 지금 뭐 아파트 파시려고 하는 분들,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못 파시는 분들 어떠십니까? 이런 그가 또 그린벨트 안에 땅을 구입했습니다. 일단은 고등동 땅이 수용이 결정되고 나서 실제로 수용된 건 그 후이니까 일단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30억을 빌립니다. 그리고 2010년에 성남시 시흥동 그린벨트 땅 764평을 12억 5,500만 원에 매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묘목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서
그린벨트임에도 불구하고 12억 원에 산 땅이 30억 원대 이상으로 뛰어올랐다라고 합니다. 8차선 도로에 가까운 곳이죠. 이걸 보면 저는 떠오르는 게 이분은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기를 기대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인근 지역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김 씨는 어제도 방송한 것처럼 나는 92년부터 묘목 사업을 해왔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3차례 찾아와 조사했지만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들었다. 토지 보상을 기대하고 투기한 건 절대 아니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분은 이쪽이 고향이라서 이렇게 한 걸까요? 근데 그 전에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은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그린벨트가 해제된 거는 이명박 정부. 그 해제는 그때 나왔겠죠. 토지보상금은 박근혜 정권 때다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 궤변입니다. 네. 딱 이쪽을 개발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걸로 끄시고 나중에 수용하고 그린벨트 해제해서 수용하고 돈 주는 건 그 다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라 그러면 이거는 궤변이죠. 이런 거짓말입니다. 나쁜 말입니다. 이런 거. 자, 개발될 땅은요, 개발이 되니까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 부동산 투기의 정석입니다. 개발 결정만 되면 모든 게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 땅을 수용해서 보장하는 건 저절로 오는 거니까 이거는 노영민 실장이 이런 말 하는 건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노영민 실장이 하는 말은 뭔 소리인지 궤변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 대통령의 처남이 이쪽 사람이냐, 그러면 뭐 고향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정보가 있거나 또는 뭐 고향 친구들 덕택 그럴 수도 있는데 이쪽 사람이 아닙니다. 2015년 4월 29일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었습니다. 그걸 앞두고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부인인 김정숙 씨가 강화도에 가서 그 지역의 민주당 후보인 신동근 씨를 위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그때 김정숙 씨는 강화의 딸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의 안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부른면 출신이에요. 부른면은 강화군에 있는 불은면입니다. 그러면 시흥과 성남은 대통령 처남의 고향이 아니죠. 그분의 고향은 강화죠. 설사 누나와 고향이 크게 다를까요? 그런데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11억 원하고 12억 5천만 원으로 시흥과 성남의 그린벨트를 샀습니다. 묘명이나 키워서 판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러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술 먹고 기분 좋으면 나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돈 벌었어 이렇게 큰 소리는 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린벨트는 대개 농지이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농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린벨트 산 사람은 개발이 결정되고 수용될 때까지 농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2010년에 수용이 될 때까지 이분이 농사 짓고 묘목 키우는 건 당연한 거죠. 또 지금도 값이 많이 올랐는데 묘목 키우는 건 당연한 거죠. 묘목 키우는 건 쉬워요. 나무의 양에 따라 수목보상이 결정되는데 수목보상이 영농보상보다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근데 2010년 성남의 그린벨트를 산 직후에 성남시 수정구청은 대통령 처남에게 그땐 처남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조경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건 농지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뭐 민정수석실 사람들에게 농지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들었다. 시정 조치만 내렸고 이제 시정했으니까 처벌을 안 했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그는 그 시점에서는 묘목 사업을 하지 않고 묘목 외의 사업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두 번이나 땅을 산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자, 노무현 정부 시절 17명의 검사장이 나왔는데 경남고 출신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문재인 씨는 그 시절 청와대에 있으면서 출입기자들하고 한 번도 식사를 안 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 있던 언론은 보수 언론이 주류였습니다. 그런 문재인을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주의자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 천암 얘기를 보시면서 진짜 원칙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복잡한 걸 조사하려면은 상당히 수사를 잘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극구 배제하려고 합니다. 이 정권이. 참 이런 국회의원도 있네요. 대통령 사저가 양산에 있는데 앞으로 퇴임해서 가겠다는 사저가. 양산을 지역구로 한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 SNS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문제를 이처럼 비열하게 물고 늘어지는 나라가 있는지 얼굴이 뜨거울 지경이다. 네,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누가 했냐? 민주당 바로 당신들이 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가. 비판을 하더라도 국격을 생각해서 하기 바란다. 퇴임 대통령의 공헌은 국가기밀을 보호하면 물론 적국이나 세력의 위해 등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적 행위를 해야 된다. 뭐 어쩌죠. 아유, 뭐 이런 건 뭐 읽을 필요도 없네요. 뭐 등등등. 예. 그리고 문 대통령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좋은 것만 얘기해요. 퇴임 대통령이 서울을 고집하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진다는 진심 어린 취지다. 보수 언론들만 심술과 좀스러운 트집 잡기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제 평을 한마디로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어떻게 방구를 붕 끼니까 옆에서 얼른 어떤 분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라고 했다는데 그게 문득 떠오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 고향인 봉하마을에 사저를 짓고 퇴임 후에 내려갔죠. 그 직후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노 전 대통령은 아방궁을 지어 사는 노 전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지어 사는 전직 대통령은 없다. 봉하마을을 방문하고 대변인도 이 문제를 중점 부각시키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때 보니까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마련한 땅은 1289평이었고 단독주택은 1층짜리였는데 112평이었습니다. 공사비와 설계비에 12억 원이 들어갔어요. 이건 뭐 본인 재산으로 해야 되는 건데 했겠죠. 그런데 왜 1만 평이냐? 1만 평이 맞습니다. 거기에 경호실 시설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경호실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왜 같이 봐야 되는가?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으로 가겠다고 사저를 뭐 어떻게 저떻게 했는데 그것을 놓고 탁현민 비서관하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SNS에서. 탁 비서관이 페이스북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이준석군으로 부르면서 과거 이분이 한번 말 잘못했다가 사과한 적이 있죠. 반복되는 실수는 세월이 흐르면 삶의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하고 딱 쫑코를 날렸네요. 근데 이준석 씨가 페이스북에 쓴 내용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문 대통령은 트위터에다 이렇게 썼었죠. 사저 부지와 관련해서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적었습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준석 씨가 경호 때문에 땅을 처분할 수 없어서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대통령께서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때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네. 뭐 경호 문제 어쩌고 했지만 결국은 이 사저 땅은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인가요? 딸인 문다희 씨한테 상속이 되죠.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앞으로 조금 이따 설명드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문제하고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또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고 해놓은 다음에 이준석 씨가 영농인 경력 11년을 계속 지적해 왔는데 봉하마을을 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문 대통령 가족은 11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영농인 가작이다라고 한 걸 지적했는데 봉하마을을 보면 뭘 알 수 있냐? 동문서답이란 얘기죠. 왜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씨가 제대로 썼어요. 나도 몰랐는데 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영농 경력을 바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는 당신 지지층에 보내는 신호로 등장시키는 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11년 영농인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씨는 그 8월 25일 농지법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매입한 농지에서 어떠한 농사를 지었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대통령이 농사를 지으러 가셨는지도 말씀 못하셨고 무슨 농사를 지으셨는지도 답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고추를 심었는지 은행나무를 심었는지 인삼을 심었는지 공개 못할 정보인가요? 농사 지으셨다는 것 안 믿는 이유가 물집모사 쓰시고 농사 지으셨다면 탁현민 행정관이나 누구나 당연히 홍보에 활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썼어요. 선거라서 쫌스럽게 물어본 게 아니라 쫌스럽게 당신들이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선거 때 LH 사태의 대통령 경로 프레임과 겹쳐서 일이 더 커지는 겁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사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사저는 상속됩니다. 세금을 내고 상속됩니다. 개인 사저이기 때문에 냅니다. 자, 농지법 부분이 아까 얘기된 농지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농지법 제6조 1항에 보게 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농사를 안 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린벨트가 풀릴 거라고 하더라도 땅을 샀으면 농사 짓고 대통령 처남처럼 강화도 사람이 가서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을 갖추고 그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등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 지역자치단체에. 그리고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농업인이 되려면은 최소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경영하거나 경작해야 돼요. 농업 경영을 통해서 연간 120만 원 이상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장이나 또 지역 주민 2명으로부터 그가 자신이 영농을 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자, 11년째 영농을 하고 있다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 가족. 근데 이러한 조건을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가 받았을까요? 받았으면 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장한테 받은 증명서, 이장이 안 해주면 주변 인후보증이라고 옆에 동네 옆집 사람이 해주면 되는 거고 누가 있는지 보면 다 알 거 아니에요.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를 했는지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장과 주민들은 해주겠죠. 뭐 대통령은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자격증명하고 농업경영계획서도 뭐 써서 내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 부부가 농지를 경작했을까요? 연간 여기서 나온 소출을 갖고 120만 원 정도 벌었을까요? 더 중요하게 연간 91일 정도 농업을 했을까요?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제가 봐도 저 쫌스럽습니다. 치사합니다. 왜 그렇게 문 대통령 부부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느냐? 바로 민주당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또 들이밀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건 없습니다. 사실관계부터 설명드릴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입니다. 2011년 5월 대통령 경호처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살 사저를 찾다가 원래 이 대통령 집은 논현동입니다. 논현동 사저 옆에다 경호시설 들어서게 하면 되는데 경호시설을 들어서기 위해서 땅을 살려니까 너무 비싸다라는 이유로 내곡동에다가 사저를 짓고 옆에 경호시설을 짓기로 합니다. 이런 걸 결정하고 나서 경호처에서 김인종 당시 경호처장이
3번 이상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재판과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사전은 이 대통령의 아들인 이재영 씨 명의로 살아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입 가격은 이 사저를 짓기 위한 매입값은 김종인 씨가 알아서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사저하고 사저를 둘러싼 경호시설을 용 땅을 같이 구입하는데 이 사저 땅값이 비싸니까 이 경호용 부지에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저값은 적게 해갖고 국가 돈을 9억 7,200만 원 더 쓰게 했다는 거예요. 비리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2011년 10월 민주당이 배임 혐의로 이들을 고발합니다. 근데 검찰이 12년 6월 달에 전원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래갖고 국회에서 막 으쌰으쌰 갖고 특검을 만듭니다. 이광범 씨를 특검으로 임명해갖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에 김종인 경호처장과 경호처 주정 2명을 배임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2013년 9월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들이 1심에서 유죄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하죠. 그때 참여연대가 이광범 특검의 공소 사실과 또 1심에서 유죄 판결한 걸 토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그리고 아들 이시영 씨를 배임 혐의와 함께 고발합니다. 배임과 함께 또 뭐로 고발하는가 하면 그 사저의 실소유자는 이명박인데 어떻게 이명박 씨가 이시영 씨가 주인이 되느냐, 이시영 씨가 사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러한 돈이 있겠느냐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참여연대가 고발한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 경호시설을 지을 때 들어간 돈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게 20배가 많은 토지비를 매입비를 썼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면적도 매우 많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경호시설은 69평, 노무현 전 대통령은 443.8평.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니죠.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 청와대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샀느냐 그랬더니 땅 주인이 한 필지만 팔지 않으려고 하는 땅 주인 때문에 세 필지를 다 사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 내곡동은요, 서울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샀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시영 씨도 문제예요. 왜냐? 이시영 씨는 학교 졸업 이후 자기의 매형, 누나의 신랑이죠. 조현범 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한국타이어에 인턴으로 입사했다가 3개월 만에 정규직이 됩니다. 요새 인턴 들어갔다 정규직 되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시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즉 김윤옥 여사의 남동생이죠. 김재정 씨와 큰아버지 이상은 씨가 설립한 다스에 입사해서 바로 차장이 됩니다. 근데 이 내곡동 사저는 부지 매입비만 11억 2천만 원인데 직장생활 3년 차, 그때 직책이 차장이지만 3년 사이에 어떻게 이걸 말을 합니까? 거짓말이죠. 연봉 1억이라 해도 안 되죠. 이에 대해서 청와대 측은 6억 원은 김윤영 여사가 갖고 있는 논현동에 집이 있으니까 그 대지를 담보로 6억 원을 빌려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고 5억 2천만 원은 친척한테 빌렸다라 그러는데 이거 확인 안 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 재산을 공개하라니까 이시영 씨는 독립생계 유지하고 있으니까라는 이유로 공직자 재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더 웃긴 거는요, 이 내곡동은요, 2006년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을 할 때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곳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였거든요. 대통령 사저는 조만간 2배로 오를 것으로 그때 이미 예상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사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이 그린벨트 땅을 샀다가 팔아서 큰 돈을 벌고 또 사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캐니까 대통령이 쫌스럽다 그럽니다.
또 그걸 김두관 의원은 열심히 막아줍니다. 참 희한하죠. 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된 당에 바로 수감됐으니 뭐 사저 논란은 없고 그런 거죠. 자, 처음에 퇴임하게 되면 대통령 경호실이 경호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찰 경호팀이 와서 경호를 합니다. 사저 옆에 있는 건물들은 땅은 다 경호용으로 쓰죠. 근데 대통령 부부가 돌아가시면 경호도 끝납니다. 그러면 이 경호용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팔 수도 있죠. 누가 살까요? 자, 경호 인력이 출입하게 되면 그 지역은 교통량이 늘어서 상당히 개발이 됩니다. 그린벨트든 뭐가 되든 간에 농지라도. 그렇게 개발된 곳은 결국은 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경호시설을 상속받은 이들이 산다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니, 국정을 이끄느라 고생한 이들한테 뭐 그 자녀들한테 이 정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재임 중에 북한의 핵 개발을 외면하고 북한 퍼주기나 하려고 그러고 자기 당을 위해서 편가르기나 해서 박범계나 추미애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쓰고 그랬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경제는 제대로 살렸나요? 뭐 한 게 있어야 박정희나 이승만처럼 박수라도 쳐주지. 좀스럽다는 말을 하는 대통령이라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엄격하게 나갔던 것도 바로 그것 때문 아니었나요? 더군다나 자기를 위해서는 돈 한 푼 먹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엄청난 형량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LH 간부들 2명이 자살했는데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밑바탕을 만들어준 정치인들은 조사를 안 한다? 정치인들 주변을 보게 되면 결코 구린내가 안 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치졸한 자기 변명을 하고 있으니 어찌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김두관 의원 같은 사람 보게 되면 참으로 구차하게 보입니다. 아, 지금 당당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유, 참. 이러한 일을 충신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불러줘야 됩니까? 저 옛날에 이런 사람들을 기사 쓸 때 딸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딸랑딸랑. 이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왜 대통령의 처남, 영부인의 남동생은 또 다른 행운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퇴임 대통령의 사저가 상속된다는 이준석 씨의 말을 왜 탁현민은 그렇게 짓누르려고 하는가? 왜 여당은 쫌스럽다고 하는 대통령을 그렇게 쫌스럽게 옹호하는가? 참 찹찹한 대통령 부동산 정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